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과 군산의 수해에 대한 복구가 시작됐지만 처참한 피해를 당한 시민들의 가슴은 타들어가기만 합니다. 11일 현재까지도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아 수해 현장은 아수라장입니다. 익산시와 군산시는 복구를 위해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메가시티나 행정통합이 인구 소멸 위기 극복 대안이 되면서 익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완주가 익산과의 경제 통합을 희망하는가 하면 군산은 새만금 메가시티를 익산까지 넓혀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익산의 교통 입지와 특화 산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화성의 화학공장 폭발 사고로 31명이 숨지거나 다치면서 2차 전지 기업의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내 11개 시민단체는 새만금 개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전지 특화단지의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과 군산 시민들이 지난 10일 새벽 내린 많은 비로 인한 수해가 복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심각하고 아직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아 언제 복구될지 알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익산시와 군산시는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익산 망성면의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입구부터 물이 가득합니다. 농민이 장화를 신고 비닐하우스 안을 들어가 봅니다. 물은 무릎 높이까지 차올라 있어 장화 안까지 물이 들어옵니다. 밤에 그냥 폭우성 비가 오는 게 기계 같은 거 잠긴 거 건질 새도 없이 그냥 물이 그냥 돌아버렸으니 게. 다른 비닐하우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수중 펌프를 이용해 물을 절반가량 뺐지만 역부족입니다. 수확을 앞두고 있던 작물들은 이미 다 상해 속이 타들어갑니다. 빗물에 담으면 이게 산성 때문에 썩어버려 그냥.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못 먹지. 그 보험 신청했는데 보험료가 예를 들어갖고 우리가 매매가 했을 때는 한 4, 5천 원 버는면은 수박 그 보험료로 나오면은 2천만 원도 안 돼. 물이 빠진 비닐하우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땅은 갯벌과 같아 언제 복구할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복구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꽤 오래 걸리고 우리같이 이렇게 집사람하고 나와서 하는 사람 있고 지금 자포자기한 사람들은 몇 날 며칠 이제 여기 안에가 다 마른 다음에 하려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농민들은 물이 빠지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펌프장이나 배수로 공사가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이게 흘렀단 말이에요. 이게 수로예요. 이게 하수로. 근데 지금 안 움직이죠. 물이 안 나가잖아요. 배수장에서 땡기질 않으니까 이 수로가 지금 꼼짝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군산 나운동의 한 아파트 앞. 아파트 입구는 막혀 있고 문에는 주민 대피 명령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추가 산사태를 대비해 주민들은 모두 숙소로 대피했습니다. 산사태가 난 곳은 임시로 보수돼 있습니다. 이게 저번 달에 끝났을 거예요. 공사가 끝났는데 다시 재차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는 심각합니다. 군산시 피해는 벼 침수 150헥타르, 토사 유출 53건 등 모두 339건입니다. 익산시 피해 건수는 공공시설 85건, 사유시설 48건 등 모두 133건입니다. 이 가운데 망성면과 용동면 등 비닐하우스 150헥타르가 침수됐습니다. 익산시와 군산시는 복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무너진 삼북천뚝을 복구하고 도로 위 쓰러진 나무를 제거하는 등 복구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 농장시설에 물이 빠지는 대로 토사 제거 등 지역 군부대의 도움을 받을 예정입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익산시회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농가들을 찾아가 직접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김경진 시의장 등 시의회 일행은 오늘 함라면과 망성면 일대 피해 농가를 직접 찾아가 현장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피해 농장들은 학교 급식 친환경 농작물과 탄마루 수박을 재배하던 곳으로 기록적인 집중호우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익산시의회는 농민들이 수해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현장에 와보니 수해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참담한 심정을 무슨 말로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피해 실태조사와 복구 작업이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수해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올여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도 힘쓰겠습니다.
도내 폭우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기준 주택 침수 99건, 주택 반파 1건, 가축 폐사 13만 3,650마리, 농작물 침수 1,008헥타르로 집계됐습니다. 공공시설은 하천 제방 유실 9건, 토사 유실 8건, 도로 유실 2건, 저수지 사면 유실 1건, 교량 유실 1건 등입니다. 지난 8일부터 사흘간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전북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긴급 투입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제 피해 복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북과 충북, 충남, 경북 등 4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35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교세는 피해시설 잔해물 처리와 긴급 안전조치 등 호우 2차 피해 방지, 이재민 구호 등에 쓰이게 됩니다. 이 장관은 지자체가 나서 피해 지역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응급 복구를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폭우로 도내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소하천 정비율이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병도 의원이 밝힌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소하천 정비 사업은 국고 보조를 통해 이뤄지지만 도내 정비율은 3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의원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정비율 재고가 어렵다며 집중호우 시 피해 예방을 위해 국비 보조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메가시티나 행정통합이 인구 소멸 위기 극복 대안이 되면서 익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완주가 익산과의 경제통합을 희망하는가 하면 군산은 새만금 메가시티를 익산까지 넓혀줄 것을 바라고 있는데요. 익산의 교통 입지와 특화 산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통합을 시도하고 있는 전주와 완주. 하지만 완주 내 반대 여론이 상당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통합 반대 대책위는 주민 32,785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고 완주 군위에는 통합 반대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오히려 유이태 완주군수는 인구 100만 명의 광역경제권을 만들자며 전주와의 행정통합보다 익산이 참여한 경제통합을 제안했습니다. 완주와 익산은 산업선 구축이 추진되는 등 효율적인 연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익산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고려하는 게 있고요. 거리상으로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경제통합이 먼저 되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대표 공약인 새만금 메가시티. 군산시의회는 새만금권 통합 규모를 군산과 김제, 부안을 넘어 익산까지 넓혀줄 것을 새만금 개발청에 건의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익산까지 포함하는 새만금 메가시티 발전구상 연구에 착수했고 오는 9월쯤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처럼 익산시가 통합 동반자로 떠오른 것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 우선 익산은 지리적으로 볼 때 새만금권이나 내륙권 모두 가장 근접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거주 인구는 도내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여기에 전국을 잇는 철도교통 중심지인데다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식품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또 양한방 의료 인프라와 동물헬스 클러스터 등 바이오 산업이 특화돼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덧셈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익산이 어떤 산업도시로서 기능을 갖고 있고 교통망도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과 연계를 하게 된다면 나름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너브코를 보내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한때 정원율 익산시장이 새만금권과의 메가시티 구축이 동무가 물류도시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어 상호 보완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이후 익산 내에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는 상황. 하지만 도내에서 인구 소멸 위기 극복 대안으로 메가시티나 행정통합이 급부상하면서 익산과 손을 잡기를 바라는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전북자치도가 앞으로 5년 동안 바이오 기업 150개를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자금 136억 원을 지원하고 국가 예산 확보와 공모 선정을 위한 전문 용역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도내에는 현재까지 97개 바이오 기업이 입주한 상태로 전북자치도는 5년간 150개 기업이 추가로 유치되면 전북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의 에너지 산업 융목합단지 종합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전북 테크노파크는 에너지 산업 인프라 조성과 산업 육성을 총괄하는 지원센터를 200억 원을 투입해 지난 2월 완공한 후 어제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센터는 특화기업 발굴과 산학연 네트워크 운영, 기업 유치 등 전북 에너지 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센터에는 기업 입주 공간도 마련되며 다음 달까지 입주 기업을 모집합니다. 전북도가 참홍어 어획량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배정받았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4일 해수부의 참홍어 총 허용 어획량 전국 배분에서 1,365톤을 배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 참홍어 어획량 37%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배정받았습니다. 한편 도내 참홍어 어획량은 기후변화로 인한 어장 변화로 크게 늘어 지난해 1,151톤을 잡았습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새만금에 바다가 아닌 육상에서 김양식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재해가 많아지면서 육상 김양식 재배를 위한 연구 개발에 본격 나섰습니다. 내년부터 연구 개발에 착수하기 위해 5년 동안 3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정부에 신청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예산을 심의 중에 있으며 기재부와 국회 심의 등의 절차를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익산 다이로움 취업박람회를 통해 72명이 채용됐습니다. 익산시는 올 상반기 6차례의 취업박람회에 63개 기관과 800여 명의 구직자가 참가해 이같이 채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이로움 취업박람회는 매달 세 번째 화요일 청년시청에서 열리며 오는 16일에는 오리온과 하림산업, 삼양식품 등 10개 지역기업이 참가합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 기준을 바꿀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박희승 의원은 3개 이상의 시군이 모인 선거구를 획정할 때 인구 하한선을 최대 5%까지 완화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인구 하한선인 13만 6,600명을 기준으로 5%까지는 부족해도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총선에서 익산의 경우 2개 선거구를 유지하기 위해 인구 하한선에 맞춰 7개 면동이 조정되면서 혼란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지난달 화성의 화학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31명이 숨지거나 다치면서 2차 전지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내 11개 시민단체는 오늘 새만금 개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전지 특화단지의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새만금 2차 전지 특화단지 화학사고 안전대책을 마련하라! 도내 11개 시민단체가 새만금 개발청 정문 앞에 모여 구호를 외칩니다. 지난달 화성의 화학공장에서 폭발 사고로 23명이 숨지는 사고가 나면서 2차 전지 기업이 몰리고 있는 새만금도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도내 화학물질 취급량 1,000만여 톤 가운데 군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1%. 이미 입주를 했거나 투자 협약을 맺은 24곳의 2차 전지 기업이 2028년 모두 공장을 가동하면 화학물질 취급량이 지금보다 85%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화학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은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새만금청은 현행법상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가 없어 담당 부서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기업 유치는 새만금청이 맡지만 사고가 났을 때 수습은 지자체 몫이 되면서 사실상 대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 나야만이 이제 그 사업장에 뭘 알 수가 있잖아요. 심사 때 입주 심사 때 가긴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뭐 권한이 그걸 사업을 하지 말아라 이런 권한이 없고 환경부나 아니면 새만금 개발청에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그렇죠.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시민단체는 화성 참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고용도 폐수, 공단 폐기물 등 환경을 관리할 부서가 필요하다. 법이 없어서 못한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시급히 담당 부서를 설립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민관이 참여하는 화학안전협의체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새만금 1차 전지 특화단지의
민관 화학안전협의체를 운영한다면 전북 도민과 군산 시민은 화학안전 의지와 노력에 대해 신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난해 넉 달 동안 한 달에 한 번꼴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 사고. 2차 전지 기업은 몰려들고 있지만 안전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기만 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익산으로 MT를 왔던 대학생이 실종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쯤 새벽에 A씨가 밖으로 나간 후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씨는 지인들과 익산 금마면의 한 펜션에 머무르며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금마면 인근에는 시간당 60에서 80mm의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경찰이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관련 업체에 유출한 의혹을 놓고 전북지방환경청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업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전북환경청 직원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특정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 등을 도내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전북환경청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내 고용 상황이 1년 전에 비해 상승했지만 전달보다는 하락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취업자는 100만 5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2,000명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취업자는 사상 최고치였던 한 달 전과 비교하면 5천 명이 줄었습니다. 지난달 고용률은 64.9%로 1년 전보다 1%포인트 올랐고 한 달 전보다는 0.3%포인트 낮습니다. 익산시가 밭작물 농업기계를 장기 임대해줄 방침입니다. 파종과 정식, 수확까지 밭작물에 투입되는 농업기계를 장기 임대해 기계화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임대 기간은 최대 8년까지 가능하며 농업기계 구입 가격의 20%를 임대료로 분할 납부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은 영농조합법인과 장목반 등 공동경영체며 이달 26일까지 사전 수요조사가 진행됩니다. 익산시가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55억 원을 추가로 공급합니다. 이번 특례보증은 자금난을 겪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익산시가 예산을 출연하면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이를 보증하고 금융기관에서 경영자금을 대출해줍니다. 익산시는 지난 4월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지원을 44억 원 규모로 진행하고 있어 이번까지 전체 지원금은 99억 원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전북만 차별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위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11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권만을 지원하는 대광법으로 인해 전북은 교통 오지가 됐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광법으로 인해 수도권과 부산, 울산 등 대도시권에는 그동안 177조 5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대상이 아닌 전북은 예산 배정에서 제외됐습니다.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한 교사가 아동학대로 송치된 것에 대해 도내 교원단체들이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교총과 전교조, 교사노조 등 도내 6개 교원단체는 11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에게 사과를 권유했을 뿐인데 경찰은 피해자 진술만을 바탕으로 정서적 학대라며 사건을 송치했다면서 이는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단체들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고한 아동학대로 왜곡되는 것은 교육 방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교육적 맥락을 이해해 교사들의 기소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도내 첫 염소 경매시장이 남원 조산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남원축협은 염소 사육농가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 기존 경매시장에 염소 거래를 추가하고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수요일에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축협은 그동안 염소 경매시장이 없어 사육농가들이 죗값을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며 농가 소득을 높이고 소비시장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익산시가 광역상수원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단체가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이명택 라이크 익산포럼 대표는 익산 물자원 상수원 가치와 활용 방안을 주제로 오는 16일 포럼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황대호 한국물관리정책연구소장과 김세훈 M&S 지속가능연구소 대표 등이 참여합니다. 라이크 익산포럼은 광역 상수도 전환은 인상된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익산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익산시는 수도 정비 기본계획 자료를 투명하게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익산 시민을 위한 한의학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익산시 보건소는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4개월 과정으로 갱년기 한방으로 난리자와 한방으로 관절 튼튼 교실, 한방으로 몸과 마음 청춘 교실 등을 진행합니다. 갱년기를 겪고 있는 여성부터 노인성 관절 질환자, 건강생활습관 변화 희망자 등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웃음치료, 원예치료, 발 마사지 등 다양한 교육과정이 같이 운영됩니다. 익산시가 전국 책 읽는 도시협의회의 우수 독서 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돼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영등 시립도서관은 6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꽃다운 내 인생 시로 물들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참여자는 시와 그림으로 표현하는 자서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배산 작은도서관은 익산 노인종합복지관과 함께 오는 11월까지 북토크를 진행합니다. 북토크에는 김혜경, 신유진 작가 등이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초복을 맞이해 조경 한마음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조촌동 관내 노인 및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 100가구에 삼계탕과 총각김치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계층으로 지원을 확대했는데요. 삼계탕과 총각김치는 조촌동 관내 착한 가게와 후원자들의 성금으로 조성된 기부금으로 마련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통장단과 조경 한마음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저소득 취약계층 100세대를 직접 방문해 삼계탕과 총각김치를 전달하며 무더운 여름철 안부를 살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20도에서 31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군산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대체로 맑겠고 기온은 최고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2m까지 일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